안녕하세요. 소방쌤입니다. 오늘은 소아활동 설비 두 번째 연결 송수관 설비부터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결 송수관 설비라고 하는 것은 고층 또는 지하 건축물에 설치하는 소아 활동 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층이나 지하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방차가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가 되겠죠. 따라서 건물의 외벽에 송수구를 설치를 하고 소화펌프차가 도착을 하게 되면 이 소화펌프차 내에 있는 물을 호스로 송수구와 연결해서 각 층에 방수구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결 송수관 설비의 구성 요소는 물을 방사할 수 있는 방수구, 물을 보내는 송수구, 그리고 송수구와 방수구를 연결하는 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설치 목적에 보시면 소화 펌프의 작동 정지에 대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건물 지하에 보시면 저수조가 있습니다. 이 저수조에 있는 물을 방수구로 보내기 위해서는 펌프가 필요하겠죠. 이 펌프가 정지했을 경우에 방수구 쪽으로 물을 보낼 수 없겠죠. 이때 송수구를 통해서 소화수를 방수구로 보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수원의 고갈에 대응한다. 즉 저수조의 물을 다 썼을 때 소방차의 물을 방수구로 보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소방차에서 직접 살수 시 도달 높이와 장애물의 한계를 극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소방펌프차가 직접 건물을 향해서 소화수를 방사할 수 있겠죠. 하지만 너무 높거나 지하에 있는 경우는 이 소화수의 물줄기가 닿지 않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결 송수관 설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설치 대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만 보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층수가 5층 이상이면서 연면적이 6천 이상인 경우, 지하층 포함해서 7층 이상인 경우, 지하 3층 이상이면서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전부 연결 송수관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터널의 경우에는 1000m 이상인 경우 연결 송수관 설비를 설치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송수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수구라고 하는 것은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호스 접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지면으로부터 낮은 위치에 있어야지 체결하기 쉽겠죠. 따라서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방차의 호스와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되겠죠. 이때 연결할 때 이 배관의 구경이 65mm이고 쌍구형이라고 하면 이 직선 보이시죠? 이 직선이 구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개 있기 때문에 쌍구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송수구 바로 위에는 표지가 있는데 송수 압력을 표시한 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송수구를 통해서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방수구 보겠습니다. 방수구는 각 층에 설치가 되어 있고 물이 살수되는 구멍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층마다 설치가 되어 있고 호스 접결구는 송수구와 마찬가지 0.5m 이상, 1m 이하, 즉 체결하기 쉬운 위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경도 같습니다. 65mm이다. 연결 송수관 설비에 대한 확인 OX 문제 보겠습니다. 고층 또는 지하 건축물에 설치한다라고 했고 송수구와 방수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소화 용수 설비라고 했는데 용수라는 것은 저수조와 같이 물을 보관하는 설비입니다. 하지만 연결 송수관 설비는 물을 보관하는 설비가 아니라 소화 활동을 돕는 설비이기 때문에 소화 활동 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X. 두 번째, 연결 송수관 설비의 설치 대상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층수가 6층 이상이라고 했는데 6층이 아니라 그렇죠. 5층 이상이면서 연면적이 6천 이상인 경우에 연결 송수관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괄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터널의 길이가 1000m 이상인 경우 그렇죠. 설치 대상에서 터널이 1000m 이상인 경우는 연결 송수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연결 송수관 설비이다. 송수구의 설치 높이는 낮은 곳이기 때문에 0.5m 이상 1m 이하라고 했고 구경이라는 것은 구멍의 직경이 되겠죠. 자, 이 직경이 그렇죠. 65mm의 쌍구형이다. 구멍이 2개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건식과 습식의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의 건식을 보시면 배관 내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고 습식을 보시면 배관 내에 물이 차 있죠. 따라서 즉각적으로 물이 방수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송수구에서 방수구까지 갈 때 마찰 손실이 거의 없겠죠. 하지만 건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에서 방수구 쪽으로 가면서 마찰 손실이 생깁니다. 따라서 건식의 경우에는 낮은 층에 설치를 하고 습식의 경우에는 높은 층에 설치한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연결 살수 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발생 시에 소방대의 진입이 어려운 장소가 지하가 또는 지하층에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상에 송수구가 있고 이 송수구를 통해서 물을 공급하면 살수 헤드에서 물이 방사되는 소화 활동 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단의 계통도를 보시면 1구역, 2구역, 3구역에 해당하는 송수구가 있습니다. 물을 보내는 구멍이 되겠죠. 1구역은 주차장이며 2구역은 노래방, 3구역은 세탁소로 주로 지하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구역 쪽으로 물을 공급을 하게 되면 각 방수구에서 물이 살수가 되겠죠. 그럼 효과적으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방수구의 물이 한 번에 살수가 되면 좋겠죠. 따라서 이 방수구에 있는 헤드는 개방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가멸체가 없는 개방형이기 때문에 1구역 쪽으로 물을 공급해주면 한 번에 물이 살수된다. 초기 소화 효과가 굉장히 좋겠죠. 구성 요소를 보시면 물을 보내는 송수구, 그리고 물이 살수되는 살수 헤드, 그리고 연결하는 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설치 대상에 보시면 주로 지하층에 설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지하층의 경우 바닥 면적의 기준이 있습니다.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이다.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에 물류터미널은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 살수 설비를 설치한다. 가스시설 중에서 지상으로 노출된 탱크 또한 용량이 30톤 이상인 경우, 연결 통로의 경우에는 전부 살수 설비를 설치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설치 대상은 출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개념과 구성 요소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 OX 문제, 연결 살수 설비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시에 소방대의 진입이 어려운 지하가 또는 지하층에 설치한다. 지상의 송수구를 통해서 물을 공급하고 살수 헤드에서 물을 방사하는 소와 용수 설비라고 했는데 앞에서 설명했듯이 용수는 저수조와 같이 물을 저장하는 설비입니다. 살수 설비는 용수가 아니라 그렇죠. 활동 설비가 되겠죠. 답은 X. 지하층으로 바닥 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에는 연결 살수 설비를 설치한다. 맞죠? 답은 5가 되겠습니다. 괄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연결 살수 설비의 구성 요소는 배관, 살수 헤드, 물을 보내는 그렇죠. 송수구가 필요하겠죠. 판매, 운수, 창고 시설 중에 물류 터미널은 바닥 면적이 그렇죠.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연결 살수 설비를 설치한다라고 하는 설치 대상, 설치 조건의 면적 기준이 있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소화 활동 설비, 비상 콘센트 설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내에 있는 돼지코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돼지코는 220V 반상 결유 전원을 공급하는 설비가 되겠죠. 아파트에 보시면은 복도 쪽에 이 비상 콘센트 설비가 있는데 설치 대상에 보시면 높은 층이 11층 이상 그리고 지하층에 주로 설치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화재 시에 소방대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조명이 필요하죠. 어두우니까. 그리고 벽이나 문을 부술 수 있는 파괴 기구가 필요합니다. 뭐 도끼라든지 쇠 지렛대, 해머 드릴 등이 필요하겠죠. 이때 전원이 필요한데 이 전원을 우리는 비상 콘센트 설비, 즉 비상 전원 설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소화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비이기 때문에 소화 활동 설비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압을 보시면은 220V 전압이고 공급 용량은 1.5kVA 이상입니다. 괄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화재 시에 소방대의 조명장치, 파괴기구 등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비상 전원 설비를 우리는 그렇죠. 비상 콘센트 설비라고 합니다. 이 비상 콘센트 설비의 공급 용량은 그렇죠. 1.5kVA 이상이다. 두 번째 설치 대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로 치자면 11층 이상인 층에 비상 콘센트 설비가 설치가 되고 지하층의 경우에는 3층 이상으로서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설치한다. 터널의 경우에는 500m 이상인 경우에 비상 콘센트 설비를 설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기준 보겠습니다.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높이이기 때문에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높이는 전부 다 825 광복절이라고 했죠. 0.8에서 1.5 높이가 0.8 이상 1.5 이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스 접결구의 경우는 어때요? 호스 접결구의 경우에는 아래에 있죠. 아래에 있는 경우는 1m 이하이다. 너무 낮으면 안 되겠죠? 0.5에서 1m이다. 두 가지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높이는 815 광복절 0.8에서 1.5이다. 바닥 면적이 1000을 기준으로 1000 미만인 경우는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1000 이상으로 공간이 넓은 경우에는 출입구 또는 계단, 부속실의 출입구로부터 5m 이내, 똑같이 5m죠? 설치한다. 5m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평거리 50m마다 비상 콘센트 설비를 설치하는데 지하상가 지하층으로 바닥 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는 더 촘촘하게, 즉 수평거리 25m 이하마다 설치한다라고 두 개를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OX 문제 비상 콘센트 설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출입구로부터 그렇죠 5m 이내에 설치한다라고 했고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그렇죠 5m 이내에 설치한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X. 첫 번째 무선통신 보조 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층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지상과 지하층 사이에서 소방대원 상호 간에 무선통신이 필요합니다. 이때 이러한 무선통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누설 동축 케이블을 설치합니다. 이때 누설 동축 케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케이블 자체에서 전파가 새어나오기 때문에 건물 내부 전체에 무선 신호를 공급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종류에는 누설 동축 케이블 방식과 안테나 방식 두 가지로 무선 통신이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설비를 우리는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이기 때문에 소화활동 설비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치 대상을 보시면 무선 통신은 이제 지하하고 통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하 상가로서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 필요하겠죠. 지하층의 경우 바닥 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지하층의 모든 층에는 이러한 무선통신 보조 설비가 필요합니다. 터널의 경우에는 길이가 500 이상, 공동구, 그리고 고층 건물의 경우에는 30층 이상인 건물로서 16층 이상인 부분의 모든 층은 무선통신 보조 설비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치 대상보다는 개념과 종류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무선통신 보조 설비라는 것은 지하층의 화재 발생 시 지상과 지하 간에 소방대 상호 간에 그렇죠 무선통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소화 활동 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누설 동축 케이블 방식과 그렇죠 안테나 방식이 있었습니다. 소화 활동 설비 여섯 번째 연소 방지 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과 통신선이 설치된 장소를 우리는 지하구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하구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지상의 송수구를 통해서 소방펌프차로 송수를 하고
배관을 통해서 연소 방지 설비 전용 헤드로 방수되는 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연결 송수관 설비와 연결 살수 설비와 원리는 똑같습니다. 대신에 연소 방지 설비는 전력과 통신선이 있는 지하구에 설치하는 소화 활동 설비이다. 이 부분이 차이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구성 요소는 물을 보내는 송수구, 물을 방수하는 방수 헤드, 그 사이에 배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설치 대상에 따른 설치 기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대상은 당연히 지하구가 되겠죠. 설치 기준은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전력 또는 통신용 지하구이어야 하며, 두 번째, 집합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 구조물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해야 되며, 폭 1.8m 이상, 높이 2m 이상, 길이는 500m 이상으로 설치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확인 OX 문제 연소 방지 설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전력 통신선 등이 설치된 지하구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설비라고 했죠. 답은 O.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지상의 방수구 아니죠. 물을 보내는 송수구가 되겠죠. 이 송수구를 통하여 소방 펌프차로 그렇죠. 송수하고 배관을 통하여 연소 방지 설비 조정 헤드로 송수가 아니라 방수된다. 답은 X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트 5 소방 계획 및 초기 대응 체계와 교육 훈련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